다음 주도주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저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다리던 5G 조정이 드디어 나왔고요. KMW 블록딜 이벤트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도체와 바이오 돌아보면서 상투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시장과 어제의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제는 이제 1.5%로 강하게 저항선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이제 플러스 0.58%로 지수 자체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갭으로 떠가지고 어제 아무래도 그 미증시랑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갭으로 뜬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했고 약간의 음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수 자체는 0. 플러스 0.58%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갭이 지금 나타난 상황에서는 약간의 그 갭을 메꾸러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로는 홍콩 송환법 이 이제 철회가 됐죠. 캐리람 장관이 이제 송환절에 철회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홍콩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고 국제 유가도 4.3% 이제 오르면서 굉장히 글로벌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 홍콩, 중국의 그 시나리오가 상당히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이 좀 재밌는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홍콩 시위가 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좀 세웠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국의 그 물자들이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가 없이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위가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 지금 홍콩 편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 지속을 위해서 홍콩 시위가 조금은 지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알고 계시면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고, 신용잔고가 어제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는데도 9월 3일날 신용잔고 자체는 거의 이제 증가 약간 감소해서 오히려 4조 4,930억에서 20억으로 한 1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신용잔고가. 그래서 신용잔고는 계속 안정적인 그런 추세이고, 그리고 이제 순환매 장세랑 이제 5G 주도주 장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5G가 조금 크게 조정이 나왔죠. 이제 KMW랑 다른 뭐 오이솔루션, 이노아이리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조정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시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5G 많이 올랐고 반도체 장비 가 많이 오르면서 5G를 대장으로 반도체 쪽, IT 쪽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KC텍, 이제 테스도 강했고, 이제 이건 반도체 소재 종목인데 TCK라는 종목은 14% 오르면서 반도체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OLED도 전반적으로 좋았죠. 야스, AP 시스템, 이녹스, 힘스 전반적으로 이제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5G 자체를 보자면은 대부분은 하락했습니다. 에이스테크, 이노와이리스, 처진 시스템, 그리고 이제 KMW가 장중에 이제 8%까지 하락을 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 최근에 이제 들어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급락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이었는데, 아무튼 크게 하락이 나왔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와중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7% 이상 상승을 했어요.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다산만 크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에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의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저기 위에 있는 다산은 아래에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던 매수세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면서 7%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계속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때 항상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마이너스 20%, 25%막 이렇게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2%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이때 매수를 했었는데 바닥에서 계속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늘린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확실히 이제 종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뭐 물타기는 이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상황에서의 물타기는 빠른 시간에 이제 수익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G가 오늘 좀 크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정말 일주일 내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매일 오르는 종목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단기적인 조정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RFHRC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만 따지고 봤을 때 이제 2배가 될까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물론 실적이 2020년도에는 좋아질 것은 분명은 하지만 3분기부터 바로 실적이 2배, 3배가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은 약간 기대감 때문에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차피 완벽한 고점과 저점은 개인이 절대 알 수 없어요. 100% 고점과 저점은 알 수 없지만 물론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장중에 매매를 하기 힘드신 분이라면은 단기적인 조정 때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방법 같습니다. 그냥 홀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MW가 블록딜 이슈가 오늘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김 대표님께서 개인 담보 주식 담보 대출 이게 IR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기관이랑 이 대출이 이제 150억 넘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블록딜인데 블록딜이란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뭐 한 몇십억 10억 넘는 그런 큰 금액을 한꺼번에 시장 장중에 던져버리게 되면 이게 갑자기 시장가로 나오기 때문에 급락을 해가지고 뭐 하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장중에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블록딜이라고 시간 외 그러니까 3시 30분 이후에 이제 그 시간 외 매매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외 매매에서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누가 매도를 했다면 누군가는 또 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총 44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만 주를 평균 7만 원대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4만 주를 7만 원대 이것도 7만 원대 매도를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한 거죠. 대표가 이렇게 보통 고점에서 매도를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블록딜 그 매물은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악재로 봐서 어떤 종목들은 막 15% 넘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다 달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블록딜 물량이 나온 경우는 15% 넘게 슈피겐코리아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좋은 예였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가 블록딜 하고 나서 15% 넘게 빠지고 나서 계속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KMW 같은 경우는 저 5분봉 차트인데 크게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에 대한 뉴스 반응으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한번 하고 반등을 한 다음에 또 다시 급락을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블록딜 이슈 자체만 보자면은 당연히 이제 악재고 KEM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긴 한데 바닥을 다지고 매수세가 들어온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대기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상 차트를 봐도 5일선을 일단 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은 엄청난 이제 대량 거래량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장대 음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100% 예측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5일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어떤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며칠 전에 IR 한 것 같아서 대담을 좀 받아서 그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김덕용 회장님이에요. 말씀을 보면은 매출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급한 대로 필요한 자금 440억은 회사채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조달한 거죠. 그리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유증을 했습니다. 18년 유증을 했고 그리고 유증이 정말 필요할 때는 어떤 사업적 점프가 필요할 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KMW 유상증자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주수를 지금 4천만 주에서 2억 주로 늘렸단 말이에요. 주식수를 공시를 했어요. 공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유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둔 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증, 무증, 삼자 배정에 대한 그런 가능성, 경우의 수는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빚이 이제 150억 원이나 해서 블록딜 얘기를 했습니다. IR에서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보수적으로만 봐도 매출이 1조 5천억 원 나올 것인데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KT 물량을 봐도 갑작스럽게 물량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업사이드가 될지 또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6GHz 미만의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은 5년 뒤에 1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꿈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시죠. KMW 자체만 보면은 오늘은 좀 단기적인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저는 오늘은 팔진 않았어요. 오늘 뭐 8%까지 하락했는데 종가에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팔진 않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아리스도 좀 오늘 많이 떨어졌죠. 7% 넘게 떨어졌는데 이제 팔아야 할까 이렇게 급락을 해가지고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그 유명한 주식의 대가가 있어요. 비유가 있는데 뭐 조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이제 회사의 가치고 이게 이제 회사의 가치고 이거 걔는 주가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산책을 할 때도 보면은 걔가 뭐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로 갈 때도 있고 뭐 지 맘대로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걔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주인이 위쪽으로 가면은 따라오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따라오는 것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인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이제 회사 가치는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오르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주가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고평가에 머물렀다가도 갑자기 이제 저평가 구간에도 있을 수 있고 고평가 저평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라의 비유인데 이것도 이제 이노와리스의 차트인데 이노와리스 차트도 이거를 중앙선을 쭉 그려보면은 이런 중앙선을 좀 그릴 수 있겠죠. 지금 비유를 좀 드리자면은 이 중앙선이 회사의 가치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고평가할 때도 있고 저평가할 때도 있고 고평가 저평가를 반복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좀 받는 거고 주가가 당연히 더 하락을 해가지고 다시 저평가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회사의 가치가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다시 하락했다가 또 올랐다가 하락했다 올라갔다가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7% 하락을 했다고 회사가 망하거나 이제 다시 다 팔아야 되거나 뭐 그런 포지션은 절대 변하지는 않고요. 일단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것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하락에 좀 연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락하면 저도 그렇게 기분은 썩 좋진 않지만 이 어떤 좀 더 큰 그런 본질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반도체 고점이 언제 발생됐는지 한번 좀 봐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언제 고점이면 2017년 11월 달에 고점을 발생을 했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2017년 9월 달에 이제 EPS가 2,700대로 고점을 치면서 2018년 3월 달 그러니까 1분기가 제일 피크였죠. 근데 2017년 이제 11월 달에 고점을 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때 이제 4분기 실적이 거의 피크에 다 달았을 때가 주가도 이제 고점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18년 이제 6월 달에도 상당히 EPS 자체는 낮진 않았지만 이제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고점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달과 이제 3월 달에 쌍 고점을 만들면서 그 이후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봐도 2017년 이제 12월 달에 실적의 고점을 쳤죠. 그리고 2차 전지의 고점은 2018년도 초에 1차 고점이 만들어졌고 2018년도 말에 2차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제 반도체 장비나 그 셀트리온과는 조금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도 크게 하지 않고 고점도 두 차례나 좀 만드는 그런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통점이 매출 피크 3개월 전쯤에 주가가 피크를 이룬다는 것이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5G가 지금 실적이 피크일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만 5G가 개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적 피크일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조정은 어떤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G 가입자 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4개월 만에 7배가 증가를 했고, 연내까지 5G 가입자 수가 500만 명에 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기지국이나 어떤 중계기 쪽 그리고 계측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5G만 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와 동시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한 분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시긴 했는데, 다음 주도주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G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5배, 10배까지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주도주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도주가 뭘지, 바이오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OLED가 될지, 2차전지가 될지 저도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오늘도 이제 반도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이 이제 5G를 이을 그런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OLED 그리고 2차전지는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바이오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오늘은 이제 그 헬릭 스미스가 차트가 주가가 나쁘진 않았는데, 다음 주도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